안녕하세요, 놀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레이즈 기본 메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레이즈 홈페이지, 오레이즈 판매자 센터 홈에 접속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광고 크레딧 현황, 충전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뭐 올팜 작물 게시 신청 게시, 뭐 파워 파워 광고, 파워 광고하는 링크, 뭐 타임 특가, 뭐 그다음에 매출 보고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쪽 메뉴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고요. 주문 현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팀머지 완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거죠. 상품 준비는 팀머지 완료에 들어온 거를 엑셀을 다운받았을 때 주문 확인했을 때 상품 준비로 넘어가게 되고, 상품 준비에서 송장번호 입력이 되면 발송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 요청이 들어오거나 출고 중지 요청이 들어오거나 반품 접수가 들어오면 이곳에 나타나고, 정산 현황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현 기준 시점으로 2주 전 일주일치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되고, 정산 제외액은 광고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산 확정액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 보통 한 7시 반쯤에 일괄적으로 지금 정산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매출 현황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매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해놨고, 등급별 매출 현황 등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시간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고객 문의가 맨 아랫바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이 대부분 이제 주로 쓰는 메뉴들이긴 한데,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좀 보면 여 위에 상품 매력도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만족도를 꽉꽉 채울 수 있다 라는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 첫 번째 상품 관리 메뉴부터 보면, 상품 등록, 일반 상품과 스타일 패션이 있는데, 스타일 패션은 뭐 자사 쇼핑몰을 가지고 있거나 브랜드 쇼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등록하실 때 쓰는 메뉴고요.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일반 상품 등록하는 것을 보면 일단 대량 등록 바로 가기라고 그래서 대량 등록에 대해서 설명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량 등록을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개별 등록,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품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탑 12 제품이 리스트에 쭉 나와주면서 여기 이제 상품명을 제가 이제 정하게 돼 있죠. 상품명을 기록을 하고, 옵션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색상과 사이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 세부 옵션에서 넣어주는데, 사이즈가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이즈, 그래서 뭐 블랙 옵션 추가해서 화이트, 사이즈도 뭐 240, 뭐 250, 원피스인데 그냥 신발처럼 그냥 대충 했어요. 그다음에 사진 후기 증진 신청은 말 그대로 사진 후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느냐, 광고를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기본적으로 켜짐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광고 비용 나가는 게 싫다 하시면 꺼짐으로 하시면 되고요. 최저가 링크는 이거를 하면 보너스 점수를 준대요. 근데 저는 대부분 위탁 판매 상품이라 최저가에 해당될 일이 없어서 최저가 링크는 작성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통 이제 옵션에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개인 구매가, 팀 구매가, 재고, 그 다음에 판매자 상품 코드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판매자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엑셀에서 다운 받을 때 판매자 상품 코드가 같이 출력이 되고요. 개인 구매가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구매가입니다. 팀 구매가가 실제 이제 고객이 구매하는 가격이고요. 보통 팀 구매가가 개인 구매가보다 10% 이상 싸게 등록이 돼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구매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구매가는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지금 상품이 제가 만원짜리 상품, 만원에 팔고자 하는 상품이에요. 개인 구매가 10만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괜히 구애받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도 다 맞춰주시면 되고, 판매 상품 코드는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상품 주요 정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체크하게끔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단어든 어쨌든 기록은 돼 있어야 돼. 뭐가 됐건 들어가야 돼요. 체크할 건 체크가 다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면 상품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상품 기본 정보 항목인데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입력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나머지는 뭐라도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수정할 때만 저는 솔직히 들어와서 하거든요. 개별 등록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품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할 때 그냥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해 줍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그리고 택배사는 아무거나 선착하고 배송 소요를 보통 한 3일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단순 반품 비용. 반품 비용을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3,000원짜리 상품이니까 3,500원으로 여기다 적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품이 들어왔을 때 3,500원이 차감돼요. 근데 우리는 왕복 배송비 차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7,000원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한테 따로 별도로 또 3,500원 요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항상 꼭 상품 등록하실 때는 반품 비용은 7,000원 왕복 배송비로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는 그냥 뭐 원래 우리 그 상품 등록 하듯이 여기에서 사진 추가하셔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품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죠. 800에 800 또는 1200에 1200을 권장하고 이렇게 허용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도 여기 사진 추가를 해서 사진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일반 쇼핑몰들과는 다르게 얘네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상세 페이지에 뭔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품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개가 잡혀서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여기다가 이제 쳐서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 보통 5개 이하로 적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전에는 삭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추가한 키워드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추가가 안 돼요. 상품 추천 코드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품 조회 수정에서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조회하고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전체는 당연히 전체 검색하는 거고 판매 중인 상품, 품절 중인 상품들만 체크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검색할 때 상품 키워드와 상품 아이디로 또는 판매자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판매자 상품 코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상품 키워드는 상품명, 정확한 상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기능들 중에 선택 삭제, 뭐 예를 들어 체크하고 선택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 품절을 시키면 이제 얘네 체크한 애들이 다 선택 품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사진 후기, 이거 아까 비용 나가는 광고 비용 나가는 거거든요. 대량 수정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등급 배제 배정은 말 그대로 이 B등급 등급 재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줄어들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바르고 상품 정보 변경, 배송 정보 변경 이 메뉴를 통해서 배송비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품 대량 등록은 아까 맨 처음에 상품 등록 부분에서 일반 상품 등록할 때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지사항 일괄 등록은 저희가 HTML 태그로 지금 등록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른 마켓들은 그렇게 HTML 태그로 등록을 하는데 얘네는 공지사항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1번 상품 관리는 다 끝났고요. 노출 관리에서는 대부분이 다 광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나는 광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 하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타임 특가 신청 뭐 그 다음에 타임 특가 신청도 보니까 B등급 이상만 되는데 뭐 웬만한 상품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물 특가 신청은 얘도 저도 처음 봤는데 인증 코드가 있는 셀러만 접근 가능하대요. 그래서 인증 코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순삭 특가는 아무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일부 얘네가 선정을 해서 연락을 준대요. 그 다음에 재고 처분 특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등급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쿠폰 마케팅 신청도 B등급 이상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광고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고객관리에서 후기 체험단 신청은
뭐 말 그대로 후기 체험단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쿠폰 주고. 그래서 이것도 다 돈 나가는 거고요. 네, 고객 관리가 있는 문자 서비스가 있는데 배송 지연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고객 번호를 엑셀 파일 형태로 해서 파일 선택을 해서 등록이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상품만 여기에서 상품명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이 수많은 5,000개 상품 중에 내가 하나를 이걸 찾아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문의 관리는 아시다시피 고객 문의나 고객 센터 문의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있는 걸 보여드리죠. 979 좀 사업자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라서 수많은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여기 고객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통합 문의 관리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고객 문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배송 완료된 상품인데 뭐 내용이 없네요. 아무 내용 없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에서 검색을 누르면 이미 답변한 애들, 이미 예전에 답변했던 애들 것들도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후기 확인은 지금 현재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쌓여있는 후기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 노란색은 후기 이벤트 참여, 그러니까 돈 주고 후기 이벤트 참여했던 후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페이지가 한 페이지인데 넘기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객 관리 부분은 끝나고 주문 배송 관리. 배송 관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팀머지 완료에 실제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팀머지 완료에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다 주문 수집을 한 상태라 팀머지 완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팀머지 완료에서 엑셀 추출하기를 하면 상품 준비 중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품 준비 중에 넘어가 있는 애들을 여기 보시면 송장 한꺼번에 올리기가 있죠. 송장 파일을 여기에서 엑셀 파일을 올려주면 송장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발송 중,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송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고 중지 요청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발송을 저희 상품 팀 모집 완료 후에 상품 주문을 넣었는데 송장 번호가 나오기 이전에 고객이 출고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간혹 이렇게 출고 중지 요청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은 출고 중지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확인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출고 중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취소 승인, 취소 거부가 있는데 취소 승인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품절이라든지 주문 넣으려고 했는데 품절이에요. 그럼 고객한테 저는 안내 문자를 보내거든요. 얘네들도 지금은 이제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취소하냐 내가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페널티 점수가 쌓여요. 그래서 고객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고객한테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단순 변심으로 출고 중지 요청이 나오게 되죠. 그 리스트가 고객이 실제로 진짜로 단순 변심으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고객한테 이거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품이다 라고 하면 취소 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객이 실제로 진짜 그냥 취소 요청한 거다, 근데 검색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미 송장 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취소 거부를 해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취소 거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반품 관리는 지금 탭이 이제 5가지로 나눠지는데,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송 중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자, 롤2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출고 중지나 여기에는 안 나와요. 메인 화면에 안 나오고 꼭 주문 배송 관리 들어가서 반품 관리에 들어가야지만 배송 중지 요청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른 상품 재주문 예정이래요. 배송 중인 거죠. 이미 송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이 취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그럼 반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해줄 건지 말 건지 확인을 하고, 반품을 승인을 할 거면 취소 승인을 하시면 되고, 취소 거부, 근데 저는 대부분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는 거의 다 그냥 취소 거부 해버려요. 나중에 배송 완료 뜨고 나서 반품 접수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취소 거부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취소 거부할 때 따로 송장 번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취소 거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 완료,
이거는 보신 것처럼 아까 배송중지 상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 처리를 한 것들은 이 배송중지 완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품 접수가 들어오면 이 반품 접수로 들어오고, 이곳에서 이제 송장 번호를 기입을 하고 넘기면 반품 중으로 넘어가고요. 반품, 잠깐만요. 반품 중 확인, 반품 접수 확인. 자, 기한록 7979. 자, 여기 보면 반품 접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원했던 사이즈가 아니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객 문제겠죠. 본인이 상세 페이지하고 상품 자체가 사이즈가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다면 당연히 상품 문제겠지만,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와 실제 상품 배송된 상품이 사이즈가 다르지 않은데 고객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상품 문제로 만약에 했다, 이건 당연히 취소 승인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반품 접수 상에서는 지금 취소 승인만 나오고요, 취소 거부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운송장 업로드에다가 아무거나 이미 송장 번호가 나와 있는 송장 번호 아무거나 입력을 해줍니고요. 자, 롯데택배 입력을 해주고 완료되고 나서 반품 중으로 넘어가죠. 반품 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취소 거부 버튼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취소 거부를 해버리셔도 되고, 고객과 상의 통화해서 고객한테 안내하고 취소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 여하에 따른 건데, 저는 일단 그냥 귀찮아서 취소 거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송 반품 관리에서 이제 반품 접수, 반품 완료까지, 반품 중에 있던 것 중에 반품 승인을 했으면 반품 완료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반품 관리 탭까지 작업 끝났고요. 주문조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앞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뭐 그냥 한 페이지에서 좀 보여주는 그냥 형태예요. 이거는 뭐 크게 뭐 쓸 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 주문 관리는 고객 전화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고객이 주문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검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주문, 이 해당 아이디에서 주문 준 고객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겠죠. 그때 여기서 조회가 되네요. 아, 저기에서는 무조건 다 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서, 이 사업자에서 뭔가 주문 준 건 없었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문 아이디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광고 관리는 광고 부분인데요. 광고 신청하고 크레딧, 뭐 광고 충전 성과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나 필요한 거라서 저는 광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산 관리에서 정산 현황에 보시면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들은 일단 지금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산 예정 금액들, 예정 그 상품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이 된 거고, 이미 정산이 됐었다 그러면 정산 내역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예전 정산 내역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정산 관리에서 정산 현황. 자,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치 총 판매 목록이 쭉 나오고요. 정산 내역은 이 이전 7월 3일에서 7월 10일 이전 거 이미 정산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내역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매출 내역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매출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오레이즈가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레이즈는 자기네는 매출 신고 따로 안 한대요. 저희 부가세, 저희 부가세가 아니라 저희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만 지네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매출금에 대해서는 이 엑셀을 가지고 저희 보고 정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내역은 현재까지 총 매출에 대한 엑셀 하나로 취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판매자 정보 관리는 뭐 등급, 현재 판매자 등급이 뭔지 나오고, 등급 산정 기준이라든지 현재 뭐가 어디까지 얼마가 모질란지 뭐 이런 거 그냥 나오는, 그냥 보는 정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판매자 정보 확인은 지금 현재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 거 비밀번호 변경이고, 자, 이제 페널티네요. 지금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6월 17일부터 실제로 페널티에 의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6월 17일이니까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죠. 저도 이 사업자가 지금 벌써 페널티가 4%, 총 13점,
여기 꽤 많이 쌓여 있죠. 페널티들이 이제 뭐 다 틀려요. 뭐냐에 따라서. 여기 페널티 정책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여기에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1단계 경고는 30% 이상, 그러니까 9점 이상이면서 30% 이상이면 1단계 경고를 받게 되고요. 12점 이상이면 40% 이상이고 이용 제한을 당하게 되는데, 이용 정지 처리되면 판매 활동 및 정산이 제한된대요.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좀 애매하죠. 그리고 자, 페널티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페널티 질의응답도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질의응답을 지네들이 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판매자 신청은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별로 볼 게 없고, 매출 관리라고 뭐 새로 생긴 건데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AI가 제안하는 매출이 더 오를 만한 상품,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상품은 가격이 지금 현재 이만큼 비싸다, 그래서 이걸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가 이만이니까 가격을 낮추면 더 판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 30일간 상품별 매출을 보면 이 상품이 지금 얼마나 팔렸대요, 한 달 동안.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데이터는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레이즈 메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레이즈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레이즈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원래 내용이 좀 긴데 이거를 빠르게 그냥 하나로 막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1탄, 2탄, 3탄, 4탄으로 해서 시리즈별로 제가 나눠놨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